네, 라스찬스 시간입니다. 마감 전에 공략하면 좋은 종목들 함께 체크하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목표가 도달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2차 목표가 도달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3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알테오젠 살펴보시면 3차 목표가로 77,000원이 제시가 됐는데요. 오늘 고점이 78,300원으로 누적 수익률은 68.3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어서 이 종목부터 리뷰를 받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씨인데요. 어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들썩이면서 화장품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2차 목표가를 도달을 했는데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오늘 살짝의 조정이 나온 만큼 리뷰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목표가는 이제 달성을 했고, 이제는 여기서 사실 따라가는 흐름보다는 물론 좀 빠지긴 했지만, 이제부터는 3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월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재개가 됐고, 그러면 이제 9월달밖에 이제 남지 않았으니까 추석 이후의 흐름, 물론 지금 로맨 브랜드가 실제로 중국인들 10대, 20대에게 가장 한국 브랜드 중에 좋아하는 브랜드 1위가 또 이제 아이패밀리 SC의 로맨 브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온 매출도 좋기는 하지만은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잠시 쉬어가자라는 측면이고, 만약에 추후에 제가 한 10월 달이나 다시 한 번 더 종목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당분간은 목표가에 대해서 3차 목표가는 일단 없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국과 일본 측에서 지금 브랜드 선호도 1위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차 목표가를 제시할 구간이 아니라 지금쯤에는 수익을 한번 실현해보고 다시 한번 실적을 확인해보고 접근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지난주 추천 종목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HK 이노엔인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세가 기대된다라는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목표가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에 알테오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사실 저도 이걸 작년, 한 초에쯤에 이제 탐방을 다녀왔던 종목입니다. 알테오전도 그렇고, HK 이노엔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바이오 종목들은 조금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K 이노엔, 영양소 식도염 치료제로 KKB 계속 꾸준하게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과는 이제 올해 3월 달에 보험 등재가 됐고, 실제로 러신 제약과의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로열티는 올해 하반기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지금 9월 달이니까 명확하게 이제 하반기라기보다는 하반기에 한 1분기 정도는 조금 포함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큰 북미 시장은 내년에 임상 3상 종료와 함께 품목화가 통해서 시작이 될 것이고,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성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수액제 그리고 숙취 해소제 이것들은 계속 꾸준하게 한 1-20% 정도의 성장이 계속 꾸준히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KKB 북미 시장이 산정 효과를 얼마나 이제 가져가느냐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케다 캡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국내 HK 이노엔의 KKB 북미 시장은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한 1,200억 정도 매출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2,000억 매출이 나오기 위해서는 북미 시장과 중국 시장이 빠르게 지금 올라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해가 아마 내년 24, 25년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500 이슈, 자기 5% 정도의 500 이슈가 남아있고, 그런 부분을 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만 원은 조금 길게 생각해서 가져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추천 종목 HK 이노엔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오버행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서 목표가 5만 원 기다려보자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중국 쪽에서의 매출 그리고 북미 쪽에서의 매출이 이제 실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게 된다면 실적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전기술입니다.
뭐 오늘 뭐 새벽에 이제 나왔던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소송 이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체코도 그렇고 폴란드, 사우디, 이집트 이제 물론 이제 서서히 이제 입찰이 들어갔고 이제 결과가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관련된 관계에서는 이제 리스크는 없어졌다라고 지금 측면이 들고 지금 현 정권에서도 꾸준하게 지금 원전 관련된 수출 얘기를 이제 나오고 있죠. 이미 우리는 2009년도에 바라카 원전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이후에 본사 수주 이후 5배 이상 일단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전 기술, 뭐 한전 KPS, BHI. 이제 그때 원전을 수주받았던 게 이제 그 이후 15년이 지나서 올해 초에 이제 상업화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수주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정권이 정권주로서 가장 이제 정책주로서 유명하죠 원전이 그만큼 유럽 쪽에 있는 이제 입찰을 따내는 게 제가 볼 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 입찰 경쟁 결과가 하나둘씩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전기술 포함해서 이제 한전 KPS 그리고 우진 이런 종목들이 아마 덩달아 같이 저는 움직일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주가가 올라왔던 거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측면에서 그건 악재가 해소됐다는 측면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주가가 이제 발목이 잡힐 이유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이제 입찰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뜻밖에도 어떻게 보면은 원전이 주도 섹터로서 움직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조금 대장주의 역할을 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전기술을 탑픽으로 뽑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뿐만 아니라 매수 전략까지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두산 에너지빌리티나 이제 서영 원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특히 북미 쪽에 수주를 받으면은 보통 5년 정도 기간이 걸리고요.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전 원전에서 15년의 정도의 기간이 걸리면 매출 인식이 15년 뒤에 잡힙니다. 그러면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년 차, 이제 10년 차 사이에 이제 매출액이 인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보수에 대한 흐름이 물론 우리나라도 관련된 보수 연장 이슈가 최근에 계속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체코나 이제 폴란드 쪽에 대한 수주가 제가 볼 때는 가장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전 KPS보다는 한국전력보다는 오히려 한전 기술이 더 조금 굉장히 모멘텀이 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8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5만 5천 원. 그리고 오늘 뭐 조금 단기 급등을 하긴 했지만은 지금 매수가는 충분히 제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전략까지 함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기대 심리를 생각을 해본다면 현재가에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목표가로는 8만 원, 손절가로는 5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전기술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는 공개 방송 일정이 있는데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40분에 김봉만 전문가님께서 늘 하시는 것처럼 마감 브리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김봉만의 맥점 매매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고 마감 브리핑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일 시장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인 오후 4시에는 김정수 전문가가 하반기에도 미래차를 매수해야 된다. 반도체, 배터리, 차에 대한 전략을 짜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스트 찬스 시간이었습니다.